이 용답동의 이제 재개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볼 때는 일단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네. 궁금하세요? 제가 최근에 영답동에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이라고 해서 예. 영답 2구역에 투자를 좀 했는데요. 네. 근데 요즘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취소도 되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뭐 구역 계획이 변경돼서 네. 재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잘 될까요? 자, 용답 2구역의 신통기획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한번 무산이 된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재추진이 잘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신통 기획 이제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반대 때문에 무산돼서 이제 걱정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용답동뿐만이 아니고 서울 전역의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반대 민원 때문에 취소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왜 그러냐? 처음에 재개발 추진할 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구역을 이렇게 이제 넓게 지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누가 찬성할지 누가 반대할지 처음부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부터 100% 동의를 얻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반대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역계를 최대한 넓고 반듯하게 많이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반대 민원들이 속출하는데,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제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빼고 구역계를 재조정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용답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이제 연번동에서 받아 더 진행을 하다가 7월 달에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이제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반대 때문에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고, 이 용답동의 이제 재개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볼 때는 일단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노후도. 이 지역에 이제 노후도가 이제 잘 충족이 되어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반 시설. 자, 기반 시설이 이미 잘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재개발 관련된 허가를 잘 안 내줄 수 있는, 구역 지정을 안 해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꼭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런 기반 시설이 이제 열악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사업성을 이제 봐야겠죠.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득이 되어야지 재개발을 하는 건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사업성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용답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80% 이상 충족이 되어 있는데, 자, 노후도 기준은 뭐 신속통합 같은 경우 67%, 모아타운 57%로 해서 이미 이제 기준보다 충분히 많은 이제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빌라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독주택, 뭐 다가구 주택, 뭐 이제 신축 빌라, 구축 빌라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이런 빌라촌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노후도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의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신축 빌라 몇 개가 더 들어온다라고 해서 노후도가 깨질 일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기반 시설입니다. 노후된 지역답게 기반 시설 또한 상당히 좀 열악한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은 상당히 생활하기에 이제 열악한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습 침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반 시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재개발에 이제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인데, 사업성 같은 경우에도 정말 뛰어난 게 노후도가 80% 이상 나오고, 지금 이쪽 지역이 대부분 다 30년, 40년 이상 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성을
시장을 볼 때 용적률을 많이 보잖아요. 현재 얼만큼 지어져 있고 앞으로 얼만큼 더 지어질 수 있느냐, 이걸 용적률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적률을 한 100% 초반대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이제 재개발 보면은 뭐 2종이면은 뭐 3종으로 종상향 받고 이제 그러면서 용적률을 이제 허용 용적률 최대까지 쓰면은 보통 300%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용적률 사용하고 있는 게 100% 초반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2배 이상, 3배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답동에 투자하셨는데 반대 때문에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노후도라든지 뭐 기반시설 사업성이 이제 충분히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역계 조정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재개발이 추진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된다면은 정말 참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차례 무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재개발이 잘 될지 가장 주요한 부분 3가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후도와 기반시설 그리고 사업성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